장모님, 장모님. 아까 나왔는데? 왜? 영상 6개가 위에. 영상 못 찍어. 그래. 어떤 몸은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와 열받는다 엎어버려 국가 안보 위해 또 짜증 미쳐버리겠다 진짜. 모자 써 모자 써. 어떡하려. 도끼다 도끼. 사고를 적법한 최대한 도끼 써 도끼 모자를 써야 돼. 그래야지 덜 챙겨야지.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안 나가네요. 지금 창피하다고. 나 센터 아니야. 커피가 센터인데. 손이 손 놓치고.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 나이에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는 않을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을 걷지 나를 잘
뭔가 점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저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백창옥 목사님의 목소리를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인물의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수님. 바람도 명하게 이름도 남긴 것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내게 오지는 반대로 이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항상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자, 구호에 치겠습니다. 예, 앉으셔서 앉으시고 앉아서 구호에 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불법사드 철거해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불법 사드 기지 공사 67번째 사드 기지 공사 그들을 위한 아침 평화행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식으로 시작합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도로에 앉아 전차를 적어야 집회 시간을 받습니다. 시에 나가는 참가자 중에서 반복되는 도로 정보에 관련 법규에 차량을 사용하도록 지역제 시 도로 정보에서 마음에 나는 성화입니다. 현재 성화기도문 법신불 사안이시여 이방에 줄줄이 이어지는 한 줄 성화기도의 공덕이 한 줄기 상스러운 맑은 기운이 어리고 한반도 창공의 사기 앞뒤가 다 소멸되도록 대평화의 동남통을 휘몰아쳐 주소서. 그리하여 좀 이른 날에 이르러 남북 통일 반세를 외치고 외치다 저 기운이 혹 서전해질 때면
남은 그 기운마저 다 소진할 기쁨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문은 월산 강문성 원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영주 3도 듣겠습니다. 영주 천지용기하신 영원사유의하신 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용기하신 영원사유의하신 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용기하신 유의하신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심정 기원문 올립니다.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님, 평화를 빼앗긴 지 6년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온 성주인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얻고 불법사드 철거와 76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분단 체제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원님, 수태한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배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하시었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실현하기로 서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결의 염원 속에 이루어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합의를 담대한 결단으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슬기로운 외교로 분단 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로 가는 큰 물길을 열게 하시고, 소성리의 불법사 철거가 그 첫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법신불 사원님, 사드는 냉전 체제의 패권 경쟁을 부활시키는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이니, 이를 조장하며 앞장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무기로는 평화로 불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전쟁 무기 사드를 철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체 문명으로 대선화를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원님,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평화로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로, 마침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삼독하겠습니다. 천지용기하신 영만사유의하신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신 정 만사유의하신 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신 정 만사유의하신 통 천지여와 동일 하여 천지심정
연주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은 현재 도로 현장 전차를 불출고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도로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송리에 필요 없다. 어디에도 필요 없다. 불법 사드 철거해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도로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소송에서 제가 여기 그 소송리에 온 뒤로 이제 5년 됐는데 5년 동안 뉴스만 끼고 살았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뉴스를 듣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이후로 주말 내내 뉴스를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화의 주말을 망쳐버릴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주말을 망쳐버릴 것 같아서 뉴스를 전혀 안 보고 어제 아침에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저는 이번에 좀 확신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오만한 사람이구나. 월요일날 기사를 보니까 밑에 참모진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의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상의를 안 했다면 더 오만한 사람이죠. 어떠한 역사적 그 비판은 자신이 안고 가겠다. 차기 정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런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사회 대통합 그런 거는 저희는 생각할 필요 없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분명 국민이었습니다. 촛불이었고요. 그때 당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근데 국민들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목을 잡아 끌고 해서 겨우 부정부패의 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문재인이 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면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소영주의죠. 저는 그것과 똑같이 발휘된 게 사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시작할 때부터 미국 문제에 있어서 한미 그리고 북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초기 물론 후보 시절에 말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은 이 사드가 한반도에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밝혔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여러 가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넣었을 때 비판받을 줄은 알았겠죠. 하지만 그 또한 본인이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기록상으로 역사적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는 그 평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과연 받을까요? 역사 기록에 있어서 수치로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개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권한을 누리고 있고 대통령이 내려선 이후에도 그 권한을 끊임없이 누릴 거죠. 그러나 그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는 모든 걸 지고 가겠다 하는 거 안에는 그 피해는 결국 역사적 피해는 국민이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듯 하지만은 그 역사적 피해에 있어서는 미국 소송리와 대한민국 국민이 졌습니다. 박근혜의 사면 또한 마찬가지죠.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피해를 문재인이 받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적 타격, 이미 대통령까지 했는데 정치적 타격 뭐하나요? 국민은 분명히 전 타격을 입었다라고, 저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죠.
정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손으로 권력을 내려 놓았는데 또 다른 권력이 그것을 용서해줬다. 국민 스스로 일으켰던 그 효용성을 확 꺾어내리는 사법체계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뜨렸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아주 빠르고 쉽게.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라는 개인은 역사적 피해를 받지 않고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이 소영웅주의, 오만이 정권 말기에 또 어디로 튈까?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 껴안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더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잘 노려보고 더 잘 이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지난주보다 그래서 더 든든하고 기쁘네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대책위의 고문 아니고 자문역이신 박성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를 보내는데 어떠세요? 우울하시죠? 아주 우울합니다. 금방 강현욱 교무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집에 아내가 평생 그렇게 화를 내는 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지난 24일 날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근데 눈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설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은 사드 문제부터 해서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박근혜 사면까지 하겠냐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저는 오만하게도 문재인이 반드시 사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쯤이라고 생각했냐면 정권 넘겨주기 바로 전에 3.1절 특사 있거든요. 그때 하고 난 모른다 이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끼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아주 이상하게 온 국민한테 던지고 가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사드 반대 싸움을 하면서 이 정부에게 촛불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전체를 우리를 기만해왔던 것 저희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올 한 해 저희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싸웠던 이 투쟁의 이런 힘들이 한순간에 이제 힘이 빠지는 건 강경호님 얘기한 대로 그 오만함을 보고 참 절망스러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 201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때부터 여기 사드 싸움 결합하고 오면서 그때부터 했던 얘기는 이 사드는 결국 이 투쟁은 우리가 끝낸다고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금연 할머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못 뺀다, 우리가 뺀다. 이건 결국 우리의 투쟁이 지금의 현실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사과는요 3법칙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게 사과가 되려면 첫 번째 빨리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야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사드를 알박기 하고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나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뭐 형기가 얼마 남았다 이건 자체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사과한 적 없어요. 전두환도 사과한 적 없어요. 그냥 자연인으로 자연사로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평화를 가로막고 통일을 짓밟았던 그 권력이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박근혜가 사면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박근혜가 뭐라고? 대통령 그냥 된 거예요? 박정희라고 하는 후광이 있었던 거죠. 문재인이 사면하고 난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7% 올랐대요. 그거를 노리고 차기 대선을 노리고 했다고 하면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뜻과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런 식의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놈이 대통령 돼도 결국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기왕 박씨가문 얘기가 나온 김에 박근혜 얘기할래? 박정희 얘기를 해야 돼요. 한 2, 3분 박정희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게 1시간짜리인데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싸우는데 여전히 지금도 경제가,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얘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참자. 조금 더 사과가 많아지면 그때 나눠줄게. 이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나 민중의 권리가 후퇴돼도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어려우니까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지. 이게 이제 지금도 통용되고 강요되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대국 10위예요. 수출 얘기하면 6위예요. 전 세계에 이제 내놓으라는 경제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력을 갖춘 나라인데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비정규와 정규직으로 나누고 그래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이런 나라 보셨어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우리나라처럼 보장 안 되는 나라 보셨어요?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이게 다 어디 때부터 온 거냐면 박정희 때부터 온 거예요. 박정희가 이른바 경제개발을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웠다고 하는 이 이상한 평가와 논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평가가 두드러지게 다른 놈이 박정희일 거예요. 그죠? 야, 독재자는 맞고 민주주의도 억압했는데 그래도 박정희가 보릿고개 넘기고 먹고 살게 해줬잖아. 그거는 인정해줘야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렇게 많이들 인식해요. 지금도. 근데 전 세계에서 경제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시작하면서 경제발전이 박정희 때 한 9% 정도 연평균 성장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발전 개발을 시작하면 평균 9% 10% 올랐어요. 이 우리나라만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고 모든 나라 그렇게 국가주대 경제 성장은 그거를 이뤄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먹고 살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70년 7월 7일이 무슨 날이냐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에요. 마산에 있는 마창대교 다리 하나 만드는데 5년 7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한 423km 이거를 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68년 1월 19일 날 박정희가 연두 기자회견을 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관료가 다 반대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미국도 반대했어요. 근데 박정희가 밀어붙였어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 월남전에 나가 있던 한국 군인들의 목숨값인 달러와 독일에 나가 있던 간호사, 그 다음에 광부, 여기서 들어온 달러 가지고 국가 개발 계획에 투여한 거죠. 420다리 하나 만드는데 5년 7개월씩 걸리는데 68년 이후에 2년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다 뚫었어요. 와, 어마어마해. 그죠? 오늘은 다 침묵 모드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뚫었는데 전체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나눠서 뚫었어요. 한 5군데, 6군데로. 그래서 동시에 작업을 한 거예요, 동시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토목공사 경험이 낮고 이러니까, 되게 뭘로 했어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많을 때도 아니니까, 뭘로 했다? 사구로 한 거예요, 사구로. 2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동원된 연인원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몇만? 2만? 이 품이 좀 커야 되는데. 200만 훨씬 많아요. 이거 맞추면 오늘 숨 살라 그랬는데 계속하면 맞추니까 928만 명이에요. 900만 거의 1000만 명이 동원돼서 이 고속도로를 온 국민의, 그래서 삽질 경제를 이명박 얘기하고 4대강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삽질 경제의 원조는 박정희예요. 그런 국민들의 힘을 동원해서 경제 발전을 시킨 거죠.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금강휴게소 있죠. 금강휴게소 이쪽 부산 쪽, 서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휴게소 뒤쪽에 뒷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희생자 위정비가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죽은 사람 명단이 있는데 7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서울에서도 마포구에서 1명, 영등포구에서도 1명, 그 다음에 뭐 종로구에서도 1명, 익산에서 1명, 전국에 골고루 77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77명일까 생각해 보니까 7월 7일 개통일에 숫자 맞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77동제라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기에 사무국장이 2001년인가 이때쯤 인터뷰한 게 300이 죽었는지 800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사의 인부 명단이 군에서 동원된 공병대, 건축 공무원, 그 다음에 그 건설회사 주요 간부들 말고는 명단이 없어요. 이 동네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이게 일거리 없는데 이래도 돼요. 그럼 그냥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죽은 데가 당내터널, 옥천터널이에요. 불 뚫다가 4명 죽었대요. 그러니까 다리 노타가 떨어져 죽고 굴 무너져 죽고 이래서 한원구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380명 정도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요. 근데 77명 명단을 한건 결국 7월 7일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는 77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금강휴게소 옆에 순국유령비 한번 가보세요. 이게 기도 안 차요. 뒤에 있는 사람 죽은 명단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건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경제 논리와 그 다음에 동서를 갈랐어요. 경부고속도로로. 그래서 포항공업단지, 울산공업단지 만들면서 영남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호남을 훌대. 물론 고속도로 지금 다 뚫렸지만, 이제 도로망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나라를 나눴다고요. 남북 분단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영남과 호남의 대결, 그걸 가지고 집권해왔다. 거기에 기생해서 현재 정치 권력이 여전히 정치를 하는 거죠. 이재명 안동 가서 내가 경상도 아니냐고 이딴 소리예요. 다 뭐예요? 그런 영남과 호남, 국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기초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은 분단의 기초에서 그 힘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래서 사드도 들어와서 이 고난을,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 권력이 충성하고 굴복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해방되고 친일파를 해결 못하면서 엉망이 된 이래로 군인들이 정치하면서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고 여전히 그 힘이 박근혜 사면으로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까 우리가 노래 들었죠. 앞으로 노래 들으셨죠. 우리가 건설할 미래를 그 노래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건설할 미래는 뭐예요? 정치 권력이 시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드를 뽑고 우리가 건설할 평화 통일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이 새벽에 도로에 앉아서 쟤들이 뭐라고 하든 불법 공사를 막고 사드를 뽑겠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그 싸움에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 뺄 것 같고 내년 호랑이 같은 기운으로 반드시 내년에 사드 뽑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결의로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내년엔 사드 뽑아 불자! 사실관계를 정정해드립니다. 박근혜가 사과는 하긴 했어요. 문재인에게만 심심한 사의를 표했죠. 참다. 네. 그럼 감사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팩트체크. 예. 예, 어쨌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 자, 두 번째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평통사의 박석훈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짠 건 아닌데 남매가 발언을 하게 됐네요. 자,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큰 박수. 일단 그 장산 해운대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 소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군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반입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제 장산이라는 마을은 고립돼 있어요. 이렇게 소송리처럼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 군에서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한 20여 가구, 주민 수는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해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원예 농업이라 하나요? 인근 농업, 도시 근교에서 농업해서 이제 일정한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하고 이제 해운대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숫자가 워낙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저희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소송리나 사드 투쟁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이 사드 소송리 투쟁이 5년, 6년 이렇게 완과 함께 장기간 투쟁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님과 주민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투쟁을 이렇게 오래 정말 우리가 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계신 소송리 주민들, 또 여기 인근의 김천 주민들,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럼 이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2016년, 아니 2015년 정도부터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 평통사가 사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꾸준히 알려간 과정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김영재, 우리 팀장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소상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부터 이 마을 회관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사드가 이 마을에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드린 과정들이 한 1년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거 진짜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투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연대자들 오는 데 대해서도 정부와 언론이 무슨 배후 세력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딱 차단해서 연대의 힘을 굳건히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산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동산 만나지 마라. 네.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이 되면서 결국은 반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쟁의 중심은 주민들 또 그 지역의 고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이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 좀 간단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그린파인 레이더 반입에 의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 구호 하나 외치면 좋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린파인 레이더 반입 규탄한다! 네. 구호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는데 반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린파인 레이더가 해운대 장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라도 보성이라는 곳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린파인 레이더는 2기가 반입돼 있고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지금 대기 상태인데 우리 여기 지금 정동석 국장 자주 오는데 정동석 국장이 전라도에도 그린파인 레이더가 하나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냈답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누구죠? 누구라고요? 네, 우리 광주평통사 사무국장 정동석 국장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 사람 자동차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자동차는 있는데 그 사람 자동차 없어가지고 자동차 있는 회원한테 부탁해가지고 회원들 차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찾아냈습니다. 지금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걱정되는 게 주민들이 없어. 네. 근데 도대체 이 그린파인 레이더를 왜 이렇게 배치하냐?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미 2기가 있는데 추가로 지금 2기를 더 갖다 놓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건 역시. 왜냐? 이미 기존의 충청도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로 충분히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들을 다 탐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가 주장하기를 2개가 좀 부족해,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더 멀리 보는 레이더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것도 왜? 2기 북과 더 먼 남쪽에. 그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디를 겨냥한 거겠어요? 네. 남중국해나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급심해지면서 이것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레이더를 갖다 놓은 거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일 날 53차 SCL 회의가 있었는데 국방장관 회의가 한미 간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확인이 됐냐면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이 대통령과 합의한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제반의 군사 전략 작전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작전 계획도 짜자. 여러분, 결국 이건 뭐냐? 미중 간의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걸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소성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있는 모든 무기와 장비들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북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제 동원하겠다. 이런 지금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전쟁을 불러오는 반평화적인 이런 행태에 맞서는 가장 최전선이 어디다? 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 이 나라의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안고 새해에도 튼튼하게 서서 투쟁합시다. 투쟁! 네. 우리 어머니들이랑 순천 우리 분들 잠깐 뒤로 잠깐 살짝만 고개만 돌려보실까요? 우리 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 연합회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원래 발언과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힘있게 얘기 듣고 우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마무리 집회 때 우리 발언과 공연 듣도록 하고 이것으로 원불교 제 발언도 흑사병과 사드 2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백창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에게 속한 백창호 목사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차가운 도로 위에 앉아서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를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평화를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진정 전쟁 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싶다는 절규를 몸으로 나타냅니다. 분단도 한스러운데 분단을 이용해서 온갖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 분단 악용 세력들이 있어서 더 한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북한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며 그러나 온갖 더러운 이권들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그 야욕을 끝없이 펼치려는 이 악용 세력들을 심판하소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끊임없이 민중들을 휘두르고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는 권력자들을 심판하소서. 미국 패권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한국 권력자는 힘없는 민중을 또 희생양으로 삼는 이 모순된 구조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철하게 하소서.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매주일 기계적으로 겪는 이 순환을 우리가 기꺼이 잘 견뎌서 마침내 평안을 맞이하여 환호하게 하소서. 투쟁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민들, 할매들 고이고이 지켜주소서. 먼 길 마다하고 내일처럼 달려오는 연대자들의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을 감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탄절이 여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탄절 분위기에 있어서 예수 탄생 그 말씀을 읽었는데 권력이 어떻게 민중들을 자기네들의 그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휘두르는지 그런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모든 그 제국 하에 있는 그 피지배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 부부는 마침 이제 해산이 임박한 거예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그 제국 권력자 황제의 그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뭐 나귀 타고 갔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 부부가 가난한 부부거든요. 저 나귀를 대절해서 과연 갈 수 있었을까? 그 긴가민가한데 하여튼 그 먼 길을 이 마리아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해산이 내일 모레인 사람이 그거 어떻게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냥 천신만고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제 성서는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성서를 보면은 그 모든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으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이렇게 딱 결과적인 걸로만 딱 얘기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급하고 애가 타는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몸을 풀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마구간을 누가 청소했겠죠. 여관 주인이 청소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관의 안주인은 얼른 막 물을 데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를 받을 수 있는 산파를 또 구해와서 애가 이제 그 이상 없이 나올 수 있게 막 조치를 하고, 여러 사람이 막 수고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비록 구유 안에 눕혀져 있지만 뭐 그 구유가 깨끗하면은 아무 이제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구유에 있는 아기의 모습에서 이 아기가 앞으로 일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황제가 그냥 자기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첫째는 이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면밀하게 이제 그 인민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뿐만 아니라 그 전시동원체제 아시죠?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그 전시동원에 대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민중들이 한 아이를 무사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지금 소송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에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그 욕망 섞인 지시에 우리들이 이리저리 그냥 끝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가 낳게 할 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뒤에서 요셉 부부를 도와서 수고해서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이 난국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권력에 기대하고 싶어요. 권력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5년을 6년을 정말 외치고 고대해 왔어요. 그러나 권력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줍니까? 우리의 소원을 알아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 2016년부터 오늘까지
소송리에 경찰이 무려 500회를 쳐들어왔대요. 500회를 침탈했대요. 금년에만 오늘이 67번째입니다. 이렇게 권력은 자기네들의 그 배려에 따라서 민중화의 길을 정말 장기판에 졸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흩었다 저리 흩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발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마음을 기대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지만 함께 뚫고 나갑시다. 박수리 선생님, 동기 여러분, 구호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방조하는 불법공사 방조하는 경찰이 불법이다. 경찰이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자, 이제 우리 대학생 동지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전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는 성주 사택이지 공사를 막기 위해 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저 경찰들이 우리를 끌어내려 하지만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의지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사드 기지 철회하라. 사드 기지 철회하라. 불법 공사 반대한다. 불법 공사 반대한다. 폭력 경찰 물러나라. 폭력 경찰 물러나라. 이 사드기지 박근혜의 사드가 아닌 이제 문재인의 사드라 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신냉자 동참하지 말고 한미동맹 파괴하고
심정.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네, 미국의 신냉전 동참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사드가 바로 미국의 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눈을 통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합해서 이 한반도를 미국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전략에 왜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사드 빼겠다던 그때의 말을 다 딴거리 무시하고 자신이 사드를 직접 완성시키고 또 이곳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미국의 전초기지로 발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도 내기 아깝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민중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삶을 빼앗을 것입니까? 구호 한마더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불법 사드 공사 중단. 불법 사드 공사 중단. 한미동맹 파기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불법 사드 공사의 강행은 바로 한미동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스스로 미국의 용병이 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대체 어느 시대인지 또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수많은 경찰들을 보내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불법 장비를 들여오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정말 미국의 정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어이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도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전쟁을 위한 일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주를 미군들을 위한 나라, 미군을 위한 기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규탄스럽고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성주 주민들의 삶을 빼앗을 것입니까? 올해는 벌써 67번째입니다. 매주 들여오는 이 사드 장비를 통해서 이 성주 주민들은 새벽부터 이 앞을 매일같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사드를 들여오면서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고 우리 민중들의 삶과 평화를 없애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이 세계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이 앞에 사드를 주민들을 끌어내면서까지 들여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참으로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산불 정책까지 스스로 파기시키면서 이 사드를 들여와 우리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구호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사드 기지 철회하라. 사드 기지 철회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한미동맹 파기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지금 이곳에 경찰들이 갖가지 옷을 입고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는 종교 안전 지킴이 옷을 입고 들어와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망치는 것이 지금 누구란 말입니까?
성주 마을은 굉장히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땅의 평화 자주를 망치는 자, 바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자신의 정권의 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악을 해대며 온갖 횡포를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민중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사드가 아닌 자신의 문재인의 사드로 만들어버린 지금 우리는 문재인에 대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사드가 누굴 위한 사드란 말입니까? 북한을 막겠다는 명목을 들였지만 실제로는 이 미국의 눈이 되어주기 위해 들여온 사드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해 이 들여온 이 사드, 미국을 위해 또 업그레이드까지 하겠다면서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과 우리를 치우치면서까지 들여오고자 하는 것, 이 미국을 위해 사드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건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내가 사는 곳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이 미국을 위해서 이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이 사드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군비증과 무기도입, 또 부산에까지 레이더를 들여오면서 이 미국의 신냉전 동참을 강력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 땅의 자주와 평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다간 우리 민중들의 분노에 철저히 맞을 것입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이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중들을 끌어내면서까지 사드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드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단 말입니까? 미중의 신냉전 속에서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불바다가 될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사드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제권도 그리고 평화도 지킬 수 없는 대통령임이 분명합니다. 미군들을 위해서라면 민중들을 치우고 길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의 추종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 경찰 병력들을 새벽까지 매주 동원하면서 이 주민들의 평화와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박탈시키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미동맹 아래서 우리 민중의 삶과 자주 계속해서 망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주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분노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도로에 누운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아침 한 끼를 해야 할 시간에 매주 이곳에 나와 평화를 지키겠다고, 자주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매번
경찰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처참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문재인 정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불법 행위를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적극한 주민들의 생존권에는 관심도 없다는 그 모습이 지금 정권 말기에 더 톡톡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 경찰은 적법 실태에서 박근혜 사면으로 분노스럽지만 그 분노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 여러분, 지금 안에서는 학생들이 누워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경찰버스를 대기해 놓고 연좌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체포 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 학생들 연행 막을 수 있도록 동지들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고 계십시오. 동지들, 학생 동지들의 연행이 시작되면 제가 동지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동지들의 체포 연행을 막을 수 있도록 동지들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대학생들의 고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들, 여기 성주까지 달려온 대학생들을 끌어간다면 참으로 이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민중들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 평화 자주를 이야기하는 이 주민들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미국만을 바라보는 정부이기 때문에 더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곳에서 더 많은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소속리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 많은 경찰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미국인가 봅니다. 이 나라가 대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매번 미군의 전투기지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태가 더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들어오면서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재 제185조 일반 교통법에서 일제들이 시행하는 정지 18조 승가자 분사 항해가 20조 해산명령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법 도로정리를 진행하시고 자, 동지들 같이 구호 계속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이 옳다! 사드가 불법이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이 옳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구호해지겠습니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동지들 같이 구호 외쳐주십시오. 소송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의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의 미군은 필요 없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 낼 때까지. 사드 뽑아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소선리 평화를 짓밟는. 소선리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자, 그 추진위원들은 그쪽에 지금 추진하세요. 추진위원들은 계속 추진하세요. 자, 집회 참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에서 밀어서 도로를 불법 통과하고 있는 헌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를 시행하는 법률 제18조 참가자 중단하는 위반, 20조 해산정리 위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감지된 행위로 명백히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가 불법 행위로 말을 하라고 말을. 저희 경찰관은 법적 조치에서 여러분들을 전원을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드립니다. 지원장 관련하셔서 마을회원으로 의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의원들 마을회원에서 의장하셔서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행위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전 차선을 점거한 거 아니고 차선을 열어놨습니다. 지난번처럼 차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차 지나갔다고 조사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경찰버스 한번 지나가 보세요.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버스가 지나갈 수 있으면 저 밑에 있는 화물 트럭들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차선 막고 있다고 협박하지 말고 경찰은 평화 집회를 보장하십시오. 주민이 옳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불법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고 모든 장비가 올라가서 삽질하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같이 외치겠습니다. 불법 공사 문재인 교탄! 불법 공사 문재인 교탄!
우리 경찰관분들은 제가 미리 미란다 원칙을 거쳤지만 연행한다고 연행. 하면서 개별적으로 원칙. 다시 한번 미란다 원칙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키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경찰이 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학생 동지들의 체포 연행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보라사들 어떻게든 다 나오세요. 들어오래. 다 나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동지 여러분, 어떻게든 들어와서 학생 동지의 체포 연행을 막아 주십시오. 잠시, 자, 동지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나와. 동지 여러분, 위쪽에서 막아 주십시오.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막아 주세요. 같이 외치겠습니다. 강화지표 보장하라. 연행선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무기가 있습니다. 입수를 거부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보이스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 나요. 남자가 왜 맞아요, 나요. 나를 왜 맞아요, 지금. 나를 왜 맞추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 나요.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도로 바뀌에요. 내놓으라고. 예, 안 된다고. 안 돼. 나 어디를 만져 지금. 만지긴 만져요. 만졌잖아요 지금. 뭘 만져요? 봤어요? 본인이 오잖아요. 본인이. 뭘? 그래. 참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가. 이쪽 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니네가 불법이라고 니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말라고. 야, 노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만지지 마. 야, 나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비켜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켜 나가서 절로 나갈 거야. 비키라고.
안 되면 여기서 하세요. 너 지금 교무를 연행하려고 그랬어, 서장! 형도 하고 안 되면 동국이야. 그냥 해보고 안 되면 해는 거 체포해요. 그래도 강섭이가 그렇게 해봐. 소희야 여기 와서 해봐. 하지 말라고 노라고. 그래 체포해 노라고. 너 찾아갈 사람 왜 말고? 찾아갈 사람 왜 막냐고? 키라도 찾아가는 사람 왜 막아?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체포해! 체포해라! 체포해라 이 새끼들아! 정국해야 되면 체포해! 나 촬영하는 걸 왜 막아? 왜? 다리 잡으세요. 다리 잡고 이쪽으로. 경무야, 경무. 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 고차게. 거기서 고차게. 여기서 고차. 이제. 일단은 출발하고 또 이제 얘기하고 차가 따라갈 테니까 일단 따라갈 테니까 가잖아. 무릎 올라가잖아. 맞아. 저기 왜 저기 다시 와서 내가 들어가요. 뭘 들어가? 여자 한 명 더. 여자 한 명 더. 한 명만. 지금 보건소 쪽으로 간대. 보건소 쪽으로 간대.
당신들이라는 게 우리들 집 받는 거예요. 소희야. 일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겨우 이딴 차 지금 들여보내겠다고 우리 대학생들을 지금 체포했습니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침략이다. 아, 비키시라고요.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아, 저분이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땡기서 차 다친다니까. 방해를 안 하면 되지. 지금 저희 체포해 갈 사람이 이렇게 이 화면까지 방해를 해야겠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도망으로 사드가야 흉온다. 조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빼야 평온다. 조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 평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공사 차량들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급차가 한 대 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네. 상담자 박세대 확인해서 상담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국산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의 국권 연행 자체에 대해서 국산 집회를 이어가고 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결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으로 다 보여주십시오. 강정군이 이미 지금 아마 80년을 하신 것 같은데 컴프런스 쪽에 와있고 그쪽에 누가 상황을 한번 주민들 동행을 막지 마세요. 경찰 병력 불러가세요. 경찰 병력 철수하라. 저분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도 다 잡혀가야지. 아이 그러니까 경찰 병력 철수하라고 아니고 우리도 다 잡아가라 해야지. 야, 3대 정렬해.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